대한제국은 1910년 8월부터 약 34년 1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기다리던 독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군 주요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군사재판소에서 재판을 했죠. 그렇게 일본 전범 920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3천여 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급 전범 용의자 25명은 도쿄 극동 군사재판을 열어 도조 히데키 일본 수상과 다른 7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17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죠. 그런데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당시 일본 수상이자 A급 중에 A급 전범 도조 히데키는 체포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지만 미국이 그를 악착같이 살려내 결국 사형을 시켰는데요. 오늘은 이 도조 히데키의 자살 미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 일본의 고위 관료와 장성 중 많은 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런데 정작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주범 도조 히데키는 자결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짱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도착했고 9월 2일에 USS 미주리호에서 일본 외무대신 시게미츠 마모루가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죠. 이 시게미츠 마모루는 얼마 후 도조 히데키를 찾아가 조만간 연합군이 전범들을 체포할 텐데 도조가 그 리스트의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성난 시민들에게 돌을 맞고 시신이 거꾸로 매달려진 무솔리니의 사진을 본 뒤 겁을 잔뜩 먹은 도조는 주변 사람들에게 추악한 시체는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만약 자신을 체포하러 온다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전진운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진운이란 살아서 적의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하지 마라, 무조건 항복 금지라는 의미로 도조 히데키가 전진운을 젊은 일본 군인들에게 강요하며 자살을 종용했던 그런 것이었죠. 한편 메가더가 일본에 도착한 뒤로 일본 국민들은 도조에게 노골적으로 저주를 퍼부으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파견 중이던 좌관급 장교들이 귀국한 뒤 도조를 찾아가 패전의 책임을 지고 자결하라 하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 독일에서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도조는 독일 전범들이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는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독일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전범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개소리를 시전했죠. 그러면서 자결을 종용하는 사람들에게 향후 미군의 행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한다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둘째 아들이 도조에게 찾아와 가족 전체가 전쟁의 책임을 지고 다 같이 죽자며 자결을 권하기도 했었지만 자신은 조국의 재건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죽어선 안 된다는 되지도 않는 변명을 대며 그마저도 거부했죠. 전범의 우두머리 격인 도조가 책임을 질 생각은 전혀 없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며 뻔뻔한 행동을 계속하자 그의 집에는 날마다 엄청난 투서가 쏟아졌는데요.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성난 일본 시민들이 도조의 세 아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며 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아들들을 살린 것이라고 하면서 할복하라, 자결하라는 식의 수만 장의 편지를 도조의 집으로 보내버린 것이었죠. 그러나 도조는 그들의 그런 요구를 무시하며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군에서 전범들을 체포할 움직임을 보이자 도조는 비밀리에 유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에는 개전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전쟁 책임은 영국과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적었다고 하죠. 훗날 일본의 한 법학자는 그의 유서 내용을 본 뒤 도조 히데키식 무책임론에 정수라며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유서를 쓴 도조는 이웃집에 살던 의사를 찾아가 심장의 위치를 물은 뒤 붓을 이용해 심장 위치에 동그랗게 표시를 해두었죠. 그 이유는 바로 미군이 자신을 체포하러 오면 표시해둔 곳에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표시한 것이 지워질까봐 목욕을 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다시 그리며 그 위치를 잘 표시해뒀다고 하죠. 시간이 흘러 메가더 장군은 도조 히데키를 체포해야 할 A급 전범 용의자 1위로 두고 전범들 103명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9월 11일 오후 1시가 되자 미군 지프차 여러 대가 도조의 집을 포위하고 미군 군사경찰 30여 명이 그 집 마당을 지키고 섰죠. 정작 자신의 집은 포위했는데 체포하러 들어오지는 않는 미군을 보고 도조는 자신을 사살하려는 게 아닌가 하고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오후 4시가 되자 군사경찰 지휘관인 폴 크라우스 중령이 도착해 도조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죠. 그 소리를 들은 도조는 권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창문을 열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폴 중령이 영장을 보여주자 도조는 문을 열겠다 하고는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동그랗게 표시를 해두었던 심장 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평소 왼손잡이였던 그가 오른손으로 총을 쏜 데다가 발사하는 순간 총이 위로 들리는 바람에 총알이 심장을 비껴가고 말았죠. 집안에서 총소리가 나자
미군 경찰들은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진입한 뒤 피를 흘리고 있는 도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장은 비켜갔지만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 도조 히데키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도조를 법정에 세운 뒤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던 미군은 그를 살려내고자 가까이 있던 일본인 의사를 급히 불렀지만 그 의사는 도조의 자결을 돕기 위해 이미 늦었다는 핑계를 대며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죠. 메가더는 도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급히 미국인 의사를 그리로 파견해 그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당대 최고의 의료진을 일본으로 급파해 전력을 다해 도조 히데키를 치료했고 결국 그를 살려내기에 이르렀죠.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는데요. 도조 히데키를 자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바보라고 하기도 하고 무사로서의 마음가짐이 부족하다거나 도조는 연기를 한 것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그런 추태를 보인 도조를 욕하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메가더에게 도조를 빨리 처형해달라는 편지를 엄청 보냈다고 하죠. 10월 7일이 되자 도조는 많이 회복되어 오모리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오모리 수용소에는 이미 수십 명의 전범이 수용되어 있었는데요. 그들 대부분은 도조 히데키를 냉담하고 싸늘하게 대했고 도조 역시 그들을 무시했죠. 이후 극동국제 군사재판이 열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도조는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마지막까지 군인다운 모습으로 죽겠다며 군복을 입은 채로 총살형을 받기를 원했지만 연합군 측은 그에게 너 같은 전쟁 범죄자는 교수형에 어울린다며 거절했고 그렇게 결국 도조는 교수형에 처해졌죠. 그는 처형되기 전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2번 죽는 수모를 받게 되었는데요. 도조 히데키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도 그의 자살 미수는 일본인들에게 두고두고 욕을 먹었다고 하죠. 또한 자살 기도를 한 전범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치료해 살려낸 뒤 법의 심판을 받게 해 결국 사형에 처한 미국의 행동은 현재까지도 칭찬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은 현재 일본에도 일어나고 있죠. 도조의 시신은 다른 사형수들과 마찬가지로 화장되어 태평양 어딘가에 버려졌는데요. 누군가가 화장지에 남아있던 그의 유골의 일부를 챙겨와 아이치현 상간해산 정상에 묻은 뒤에 그곳을 순국칠사묘라고 이름 붙였으며 현재도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태평양 전쟁의 총책임자인 도조 히데키를 포함해 A급 전범 판결을 받고 처형된 7명의 묘지가 있죠. 또한 순국칠사묘의 입구 비석의 글씨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가 썼다고 합니다. 비석의 글씨를 쓸 당시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의 총리였는데요. 총리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침략 전쟁 주범들을 영웅으로 등갑시킨 것이죠. 이곳은 일본 극우 인사들의 성지가 되어 매년 4월 29일에 은밀히 참배 행사도 치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에도 도조 히데키의 위패가 있어 현재까지도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참배받고 있죠. 역사를 왜곡하고 전범을 순국한 영웅으로 등갑시키고 있는 일본의 저열하고 뒤틀린 역사인식은 정말 답도 없는 것 같네요. 일본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가 자살 시도를 하자 다시 살려내 결국 사형시킨 미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파죽지세로 청나라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 외에 여러 지역까지 병력을 보내 그곳을 장악했고 그리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의 군대와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기 시작했고 1945년 8월에는 소련까지 일본을 공격하자 더더욱 전황은 불리해졌으며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맞고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히로히토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공식 선언했죠. 그러자 여러 지역에 걸쳐 흩어져 있던 일본군 패잔병들은 버려지다시피 하며 낙오돼버렸고 그 중엔 항복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전쟁 임무를 수행하는 일본군도 있었으며 항복 소식을 들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미쳐 날뛰는 일본군도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엔 핸드폰이나 TV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썩어 골마버렸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나라가 갑자기 항복해 패전했다는 것이 일본군에게는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많은 수의 일본군은 이 일본의 항복 소식은 적국인 미국이 자신들을 항복시키려고 퍼뜨린 교란작전이며 유언비어라고 믿었고 계속해서 전투를 지속하는 등 항복한 일본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포로가 된 일본군 포로들은 수용소를 거쳐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일부는 항복을 거부한 채 곳곳에 숨어들어 여전히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 중에 정말 골 때리는 인물이 한 명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일본군 부대의 정보장교였던 오노다 히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항복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려 30여 년간 필리핀 정글에 숨어 지내며 결사항전을 했는데요.
그는 약 30년간 정글 속에서 지내면서 온갖 못된 짓과 이상한 짓은 다 했고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었죠. 오노다가 필리핀 루방섬에 파견된 것은 1944년 9월이었습니다. 그는 250명의 훈련도 되지 않은 오합지조를 이끌던 지휘관이었는데요. 그들의 임무는 미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활주로를 파괴한 뒤 미군의 발목을 최대한 묶는 것이었죠. 오노다의 부대장이던 요코야마 시조오는 오노다 일행에게 항복은 물론 옥쇄도 허락하지 않는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버텨야 한다. 병사가 단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자수 열매라도 먹으면서 버텨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대가 몰살당한다 하더라도 절대 미군에 투항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렇게 오노다는 1945년 3월이 되어서야 루방섬에 상륙했고 미군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당연히 미군과 잽도 안 되던 일본군은 오노다의 부대만 남기고 주력 부대는 모두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오합지졸 부대는 첫 전투에서 207명이나 전사하는 바람에 고작 43명 밖에 남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남는 43명은 정글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치고 말았죠. 정글 속으로 흩어져 사라져버린 43명은 각자 알아서 숨어 지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 8월이 되자 일본이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미군은 일본이 항복했으니 도망간 일본군은 투항하라라고 적힌 전단을 루방섬 정글에 살포했는데요. 43명 중 40명은 미군이 살포한 전단을 읽고 미군의 투항에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나머지 3명은 미군의 전단 내용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 3명 중 1명이 오노다 히로였고 오노다는 2명의 동료와 정글에서 지내며 어처구니 없게도 게릴라전을 계속 해댔습니다. 그러자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46년 오노다와 부하 2명을 구하기 위해 옛 부하들이 루방섬까지 찾아가 어서 나와 일본으로 돌아가자며 몇 날 며칠을 소리쳤지만 오노다와 2명의 부하는 간사한 미국군이 옛 부하들을 동원해 자신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이라고 여겨 결국 나타나지 않았죠. 아직 홀로 전쟁 중이던 오노다와 일행은 정글 밖으로 빠져나와 필리핀 주민이 사는 마을을 습격해 마을 전체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오노다는 생존을 위해 마을의 식량을 모조리 약탈해 가기도 했으며 여의치 않을 때는 서슴없이 주민들을 살해하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그는 약 30년 동안 필리핀 사람 30여 명을 살해했고 10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야자수의 열매를 따던 필리핀인 소년을 토막 내 살해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그는 거기 있었던 그들이 운이 없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는 정글에서 지내면서도 간간히 날아오는 전단이나 민가의 신문을 훔쳐봐 한국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믿지 않고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관동군이 미군에게 반격을 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이런 미친놈들에 의해 계속된 민간인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필리핀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노다 일행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오노다의 형제를 루방섬으로 보내 오노다를 설득하기도 했는데요. 오노다의 가족 사진과 가족들이 보낸 편지를 전단으로 만들어 살포해 전쟁이 끝났으니 돌아오라고 호소했죠. 그러나 그것을 본 오노다는 더 큰 전투의지에 불타올랐는데요. 바로 불쌍한 가족들까지 동원해 자신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미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오노다 일행 3명은 계속해서 필리핀 주민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는 결국 이들을 토벌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토벌대를 섬으로 보내게 되었죠. 전쟁이 끝난 지 9년 만인 1954년에 남아있던 3명 중 1명인 시마다가 토벌대에 의해 사살되었고 그렇게 일제의 패잔병은 결국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쳤으며 지속적으로 필리핀 민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암적인 존재들이었죠. 그러자 일본의 시민단체에서는 매년 루방섬으로 사람을 보내 오노다를 찾았지만 그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에서는 필리핀 일본 대사관 이름으로 우편함을 설치해놓고 일본에서 온 편지와 신문 등을 두고 갔지만 오노다는 이마저도 미군의 함정으로 생각해 우편함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죠. 또한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1965년에는 필리핀 마을을 약탈해 빼앗은 라디오로 전쟁이 끝났다는 뉴스를 들었지만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정글에서 나오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필리핀 정글에 짱박혀 사는 패잔병에 대한 이야기가 일본에서 소문이 나자 일본인들은 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오노다 구출본부까지 결성되기도 했으며 오노다의 고등학교 동창생들까지 필리핀 현지로 데려가 추억의 교가를 부르게 하기도 했지만 오노다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1972년에는 마지막 부하인 고즈카까지 사망하면서 그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신으로 게릴라전을 열심히 수행하며 여전히 근처 민가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죠.
그러던 1974년 스즈키 노리오라는 탐험가는 그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를 직접 만나 설득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즉시 루방섬으로 향했는데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스즈키는 오노다를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차분히 오노다에게 알려주었죠. 그러자 오노다는 그제서야 일본의 항복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자는 스즈키의 말에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데요. 자신은 군인으로서 직속 상관이 와서 항복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설득을 했지만 완고한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고 결국 스즈키는 일본으로 돌아가 언론에 오노다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모습과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 등을 소개했죠. 일본 정부는 스즈키의 이야기를 듣고 오노다를 다시 일본으로 데려오기 위해 수소문 끝에 군을 전역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그의 옛 상관 다니구치 요시미에게 오노다를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구치는 필리핀으로 날아가 오노다에게 투항 명령서를 건네주게 되었고 그날 밤 다니구치는 오노다로부터 밤새도록 30년 동안 모아놓은 루방섬 정찰 및 전투 결과를 보고받았죠. 그리고 다음날 오노다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본도를 건네주며 정식으로 항복의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투항 당시 30년 전 일본군 복장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고 30년 전 일본군에서 쓰던 99식 소총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했으며 500여 발의 총알과 대여섯 개의 수류탄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니고 있던 일본도 역시 잘 갈았는지 칼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등 아직도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 시절 군인의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30여 년간 그는 온갖 만행을 저질렀지만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오노다의 범죄를 사면해 주었고 22세에 일본을 떠났던 청년은 5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일본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패전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일본 국민들은 오노다를 보고 살아있는 일본의 정신을 보았다 라며 열광했고 오노다야말로 진정한 일본의 가치인 사무라이 정신을 가졌다 라며 칭찬했다고 하죠. 하지만 사실 그는 전범에 불과하고 수많은 필리핀 시민을 학살한 일개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악질일 뿐이죠. 하지만 그는 일본으로 귀국 후 많이 발전을 한 일본을 보면서 옛날의 좋은 전통을 다 잃어버린 채 나약한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 보인다고 말하며 개탄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브라질로 결혼한 아내 마치에와 이민을 가 그곳에서 목장을 운영하였고 30년간 정글에서 누비던 경험 덕분인지 목장으로 큰 돈을 벌게 되었죠. 그리고 1984년에 일본으로 돌아와 자연학교를 설립하고 1996년에는 루방섬을 다시 찾아가 현재 학교에 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쓰레기 인권 맞는 게 아내와 함께 우익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책임을 부인하기도 했고 일본군이 자행한 난징대 학살도 중국에서 조작한 것이라 주장하고 다녔죠. 그리고 그는 2014년 1월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필리핀 정글 속에서 일본 제국 군인으로 살며 온갖 피해를 끼쳤던 전범 오노다 히로는 일본 국민들에게는 사무라이 정신을 보여준 살아있는 영웅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일제의 잔인한 범죄자에 불과할 것 같네요.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정글에서 30년이나 살았던 전범이자 살인마 오노다 히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47년 1월 13일 고마에서 열린 전범재판에 제출된 마토바 진술서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이 실려 있었고 일본군의 끔찍한 만행이 밝혀집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지난 1945년 2월 일본군이 사람을 잡았다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사실 전쟁 중 고립된 부대의 식량이 떨어지면 사람의 시신을 먹는 일이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극도로 처참한 상황에 최후의 선택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해졌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사건은 식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살아있던 사람을 죽인다는 점에서 방금 말한 시신을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훗날 치치지마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치치지마 섬은 일본 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있던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이곳으로부터 약 200km 떨어져 있는 섬인 이오지마 섬과 일본 본토를 연결해주는 중간 보급로인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였죠. 그렇다 보니 1945년 당시 치치지마 섬은 다치바나 요시오가 지휘하고 있는 제1여단 병력이 주둔해 섬의 수비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해 2월이 되자 이오지마 섬을 공략하려던 미군은 이오지마를 고립시키기 위해 중간 보급로를 끊을 목적으로 치치지마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곳에 많은 병력을 투입하기에는 아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치치지마 섬은 그냥 폭격기를 보내 폭격만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미군은 항공모함을 띄워 폭격기를 그곳으로 출격시켰는데요. 폭격은 성공적이었지만 항공모함으로 귀환하던 폭격기가 일본군 대공포에 의해 몇 대가 격추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에 많은 미군들이 죽거나 바다에 빠지고 말았고, 그중 한 미군 중위는 간신히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미군 중위는 2~3시간 정도를 치치지마 근처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다행히 근처에 있던 미군 잠수함에 의해 구조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구조된 미군 중위가 바로 조지 H.W. 부시였는데요. 미국의 제41대 대통령, 그가 바로 이때 살아난 미군이었죠. 그런데 나머지 살아난 미군 8명은 결국 치치지마 섬에 주둔하던 일본군에 잡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전 연도인 1944년에 잡힌 포로가 1명 더 있었기 때문에 미군 포로는 합쳐서 총 9명이 있었죠. 당시 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국 군대 중에서도 포로를 향한 가혹행위나 학대, 구타 등이 가장 심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일본은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양아치나 건달 같은 사람까지 개나 소나 막병사로 뽑았었기 때문에 점령지의 국민들이나 포로로 잡은 적군들은 인간 취급 안 하기로 유명했었던 것이죠. 그러던 1945년 2월 23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다치바나 요시오와 마치바 수이오 등 여러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었는데 안주가 부족해진 것이죠. 그러자 다치바나 요시오가 갑자기 미군 포로들의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바로 포로들을 안주로 먹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미군 포로들은 죽임당한 뒤 그들에게 먹히게 되었는데요. 미국은 연회를 열었던 카토 타케문의 대저의 방에서 요리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먹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거기서 육을 맛본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그것이 맛있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죠. 모리쿠니조라는 인물의 증언에 따르면 희생자 중 한 명인 플로이드 할은 떼어내진 뒤 야채와 간장과 함께 요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포로 9명 중 5명은 되어 먹혀버렸고 나머지 4명은 이지는 않았지만 처형되거나 죽임당했죠. 이는 앞서 말했듯이 식량 부족의 이유도 아니었고 단지 술 안주로 먹기 위해 산 사람을 일부러 죽이고 그 시신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시오는 부대원들에게도 강제로 을 먹였고 먹지 않겠다고 하는 부대원들은 엄청난 구타를 당하기도 했죠. 또한 사카베 군의관에게는 간과 장기를 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는 이 끔찍한 일에 관여하기 싫어 자신보다 하급자인 테라키 중위를 보내고 자신은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다치바나 요시오는 미군의 등을 먹고 나서 맛있다며 더 가져오라고까지 했다고 하죠. 그냥 처형을 당한 포로들 역시 너무나도 처참하게 목숨을 빼앗겼는데요. 희생자였던 마비모쇼는 일본군의 강요에 따라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팠어야 했고 다 판 이후 일본군은 그를 무덤 위에 무릎 꿇린 채 가차없이 그의 목을 쳤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시간이 흘러 일본이 패전을 하게 된 이후인 1945년 9월 2일 미군이 치치지마 섬에 상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날 다치바나 장군은 미 해군 전함에서 정식으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때 미군들이 일본군에게 포로였던 9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자 그들은 방공호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포로 전원이 자폭했다고 둘러댔죠. 이미 치치지마 섬에 있던 일본군들끼리 전범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로 간에 입을 맞춘 상태였고 그들은 미군을 속이기 위해 포로들의 묘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믿었던 미군은 일본군 패잔병들을 본토로 귀환시켰고 다치바나 요시오도 아무런 구속이나 제재 없이 일본 본토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일부 일본군 병사들은 미군 조사관에게 미군 포로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에 대해 모두 증언했고 그러자 미군은 이 악독한 인간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다치바나 요시오 장군 외 4명은 포로 살해 및 시체 훼손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으며 해군이던 모리 쿠니조 제독을 포함해 여러 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이후 모리 쿠니조는 네덜란드에서 다시 기소되었고 거기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일본군의 포로들 대우는 잔인했었지만 치치지마 사건은 다른 일본군 전범들조차 고개를 가로저었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후 더 충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치바나 요시오가 에히메현 호국 신사에 있는 순국 22 열사의 비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호국 영령으로 모셔지고 있으며 심지어 일제의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도 봉헌되어 있어 수많은 일본인들의 참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일본의 극우들은 이들이 처형당했다고 하면 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뜻의 법무사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 이들은 처형당한 게 아니라 법무사 당했다라는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치치지마 섬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